안녕하세요. 마이크의 생생정보통신 마이크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4월 25일 날 저희가 마지막 생생정보통신을 전달하고 벌써 7월이 되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컨텐츠만 계속 다뤄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인 작가님 해주시는 닭구하기라던가 아니면 예진 작가님과 다인 작가님이 갔다 오신 인벤타리오 후기 영상 정도까지 저희가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한동안은 뭔가 인터뷰에 좀 계속 빠져 있었어요. 인터뷰는 또 계속 하긴 할 예정이긴 한데,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어가지고, 뭔가 이런 책방 이야기라던가, 혹은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페어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책방이 2013년도부터 이제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시작으로 해서 언더그라운드 마켓, 책 보부상, 리틀 프레스 페어라는 독립출판 페어들을 계속 열어왔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페어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약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녹화를 시작해 봅니다. 저희는 이제 책방을 하는 상황이었고 연남동에 이제 헬로 인디북스가 문을 열었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문을 열고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작업하시는 작가님이시지만 카이 작가님이 이제 셋이 합류하셔가지고 저희 셋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 출판물을 판매하는 페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단순한 그냥 궁금증? 혹은 해보자라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당시에는 공간을 여기저기 알아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카이킴 작가님께서 알고 계셨던 홍대 쪽에 인도식 펍이 있었어요. 나비도 꽃이었다. 점점점점 또 한 가지 또 문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문장이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었고 다만 저희에게는 이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제 페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줘야 되는 공간인데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인도식 펍이었고 그러면 그 공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출판 행사는 언리미티드 에디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작지만 귀여운 느낌으로 페어를 꾸려 나가보자.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홍대 쪽에 어떤 카페에 셋이 앉아서 이름을 정하는데 막 진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어요. 하다가 카이킴 님이 퍼블리셔스 테이블 어때요? 이렇게 단어를 조합했었거든요. 막 하다가 근데 이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퍼블리셔스 테이블 이름 너무 긴데? 이러다가 그거 말고는 어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씨 헬로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몰라 유명해지면 다 잘 알아서 부를 거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저랑 카이킴이 그래 맞아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서든 부를 거야 라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퍼블리셔 세이블이라는 페어를 열게 되었고 1회, 2회, 3회 모두 다 좀 작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50팀에서 한 70팀 정도 참여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했었고 헬로 사장님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부작 되게 귀여운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두고 막 무인 상점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내고 뭐 캔 음료를 가져간다던가 뭔가 이런 음료수들 그리고 혹은 럭키백이라고 해서 저희가 되게 참가비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러분들한테 한 부씩 증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증정을 여기저기 이런 책 저 책 넣어서 이제 럭크백을 뭐 7,000원에 판매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운영 수입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지만 온전히 마이너스였었습니다. 헬로 사장님과 한 거는 계속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다. 너무 즐거웠던 기억으로 항상 남고, 그리고 당시에 셀러분들도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동료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같이 막 술 마시러 가고, 막 같이 뭐 밥 먹으러 가고, 그냥 약간 동아리 느낌처럼 되게 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2018년도쯤에 문화역 284에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2019년은 한남동 디뮤지엄, 그리고 그 후에는 약간 그 금종각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4년 정도 맡았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맡고, 작년에 저희가 다시 운영을 맡게 되었죠. 당시에 저희가 2020년에는 강남점을 오픈하게 되면서 저도 에너지가 너무 적었고 계속 해나가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었고, 제가 중간에 뭐 다른 페어들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더그라운드 마켓은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이 2013년, 14년 동안 3회를 진행하고 나서 헬로 사장님이 나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더 이상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는데 너무 아쉬운데?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희 해방촌에 그 워크샵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 20평? 아니다, 30평이 돼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일부 공간을 써서 페어를 해보자. 그래서 진짜 작은 공간이었지만 뭐 토요일 날 30팀, 일요일 날 30팀, 그래서 한 총 60팀 정도 참여하는 수준으로 되게 작지만 귀여운 마켓들을 열었었고요. 그다음 책보부상이라는 페어도 열었었고, 그 후에 이제 리틀 프레스 페어라는 페어도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페어들을 좀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하기도 하고, 뭐 서울 퍼블리셔 세이브 같은 경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페어는 어떤 페어든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책을 판매하는 페어든, 아니면 뭐 빈티지 물건을 판매하는 페어든, 뭐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 페어든, 저희에게는 일단은 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그래서 작년에 저희에게 갑자기 이제 퍼블리셔 세이블이 넘어왔는데 사실 막막한 거예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240팀 정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400평에서 한 500평 정도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유휴 공간으로 400평, 500평이나 되는 공간을 찾는다라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렵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 진짜 메시커피 대표님께서 연을 이어주셔가지고 S팩토리와 정말 연이 닿았고, 그리고 거기도 어쨌든 간에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받아야 될, 합당하게 받아야 될 대감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굉장히 너무 좋은 취지의 행사다라고 해서 대감비를 많이 할인을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드는 금액이지만 당연히 S팩토리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죠. 그래서 작년에 하게 되었는데, 홀딩이 되자마자, 공간 계약서를 쓰자마자 저희는 바로 참가 모집을 올렸어요. 대부분 행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관이 확정되고 나면 참가 모집을 좀 빠르게 올리는 편이에요. 저도 하면서 체감이 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참가 팀들이 확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팀들이 이제 신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어인데 신작이 없으면 사실 판매에 되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도 신작이 있어야 판매가 조금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페어를 여니까 그때 당시에 나올 거니까 가능하면 신작을 준비해 주세요. 약간.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래. 내가 이 행사를 곧 나갈 거니까 이때는 신작을 만들어야지. 작가님들께는 어떻게 보면 자체 마감일이 되기도 하죠. 이때 내 신작을 처음으로 공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독자분들께서도 이 작가님 책 기다렸는데 여기서 바로 나온대 하고 이제 바로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 계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고 나서 아무래도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디자인이라는 건 아마 다른 나라 페어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제 테이블들을 두고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이 돼요. 각 부스는 사실 작가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꾸며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세팅을 하게 되고 그 세팅 안에서 사람들이 불편할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너무 비좁나?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기 너무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가면서 동선을 짜게 되고 대신 또 한 팀도 좀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희망, 그런 의지로 매대를 꾸미기는 해요. 이런 동선들을.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항상 도래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선을 짜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팀 배치를 하죠. 저희는 이제 팀 배치를 할 때는 설문지를 다 받아요. 제가 언리미티드 에디션 때 너무나도 좋았던 질문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옆에 있으면 좋을 팀, 옆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팀.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들도 틀어질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굳이 옆에 내가 싫어하는 팀이 있으면 예를 들어 3일이면 3일 동안 너무 힘든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런 설문지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팀 배치를 하게 되죠. 그 동시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의 홍보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몰랐던 한 사람이라도 이 페어에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페어에 오셔서 또 마음에 드는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들도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런 책을 사고 파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는 국한두고 싶진 않았어요. 이게 관람자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가팀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고 싶다? 뭔가 교류를 하고 싶다? 교감을 하고 싶다? 단순히 그냥 마켓을 연다라는 거는 저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꾸려 나갔죠. 지금도 올해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역 284에서 너무나도 큰 공간이잖아요. 그 서울역 구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3일 동안 프로그램을 거의 24개를 짰던 것 같아요. 공간이 3개가 있었거든요. 거의 학술회처럼. 그래서 제가 막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작가님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가님들을 섭외했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께서도 너무 좋은 취지의 행사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강연 자리를 다 함께 해주셨었거든요. 물론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창작자가 저는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다른 책방에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작은 이 불씨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걸 바라지 않더라도 좀 요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삶에서 환기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들도 준비를 올해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도 만나고 강연도 듣고 또 나도 뭔가 만들어 보고 뭔가 이런 페어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페어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페어를 주최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요새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앱들 혹은 다양한 정보들, 플랫폼들을 통해서 공간을 찾아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약간 공간을 찾고 대신 수익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참가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대관비 내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 퍼블리셔 세이브만 해도 저희가 거의 하반기,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내내 약간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업무를. 그러면 급여라는 걸 생각했을 때 혹은 뭔가 여러 가지들의 이 비용을 생각했을 때 사실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군데에서 지원금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해보신다라고 하면 페어도 수익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잘하는 페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면 그 페어들과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지원금이라는 것을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을 두각을 나타내서 지원금을 우리가 타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보셔야 지원금이라는 거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굉장히 저는 이 페어를 하는 이유는 독립출판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접했으면 좋겠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계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종길 작가님, 그리고 김예진 작가님, 그리고 크리스 대표님, 넷이서 의기투합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해보시면 금전적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큰 즐거움을 얻으실 수도 있거든요. 18년에 끝내고 나서 우와, 우리 진짜 잘했다라고 하고 딱 서울역에서 나오는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랄까, 내가 나 스스로를 기특하다고 생각한 약간 첫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즐거움들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으시니까 페어도 한번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재미있게 잘 꾸려나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도 한 6개월 가득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굉장히 오락성이 강한 채널이나 뭔가 다른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이 더디지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차곡차곡 책을 만들어내는 마음처럼 매거진을 만들어내는 느낌처럼 그렇게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뷰와 또 생생정보통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